네, 안녕하세요. 마음테라피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에 전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전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혼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그리움이 생기고 미련이 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이것이 뭐 문제가 있거나 비정상적이거나 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술 먹고 밤에 전화해가지고 뭐 민정아 잘 있니? 그립다. 너는 어떻게 내 생각 하나도 안 날 수 있니? 뭐 그리고 다음날 막 이불킥하거나 카톡을 이거 보낼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띡 보냈는데 보내놓고 나서 막 후회한다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정말 너무 아니다. 개차반이야. 인성이 쓰레기고, 나 그 사람한테 막 폭력도 당하고, 분명히 같이 살면 안 될 거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가슴에서는 자꾸 되돌아가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들 때, 이런 경우 좀 위험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또 잊을 때도 됐는데 여전히 계속 그 생각이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너무 과한 경우, 이런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제 조금 자기 스스로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들 과거를 회상하고 또 그리워하고 하시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동창들 만났을 때, 야,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왜 이렇게 팍팍하냐, 그 시절이 참 그리웠다, 재밌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죠?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퇴행 심리라고 얘기하는데, 퇴행이라고 하면은 약간 병리학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큰 성인 남자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하면서 좀 무서워요 선생님, 떼찌해 주세요, 뭐 이런 행동을 보인다든지 어떤 유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퇴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좀 심각한 경우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그 동창들과의 모임이라든지 뭐 전 남자친구가 떠오른다든지, 남녀가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할 때도 여자 쪽에서 갑자기 애기 같은 모습을 애교랍시고, 오빠 나 이거 뭐 따줘요, 막 못하겠어요, 뭐 이런 그 혀 짧은 소리 막 내고, 같은 여자들이 보면은 꼴값 떠내 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넓게 보면은 그 퇴행 심리 안에 들어갑니다. 퇴행이라는 현상이 언제 자주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의미 그대로 얘기하면 퇴행은 후퇴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나이에 맞는 행동과 그런 심리를 보이지 않고 그 이전 유아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과거의 어떤 한 순간을 떠올린다든지 그리워한다든지, 여기 모두 퇴행에 속하는데, 언제만 일어날까요? 아마 여기까지 들었을 때 벌써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 현재 상황이 정체되어 있거나 뭔가 즐겁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퇴행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행복하고 언제 만족할까요?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혹은 뭐 아이들을 다 키워서 명문대에 다 졸업시키고 나면 이제 할 일 다 끝나고 이제 행복해질까요? 너무나도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해질까요? 많이들 그렇게 꿈을 꾸시는데,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인간은 목표를 성취한 순간, 그 순간의 만족은 짧고 그 이후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했냐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그 한참 멋모르고 달릴 때가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공하신 분들 중에도. 융이나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언제 가장 만족스럽고 불안정하지 않고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 가장 안정돼 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현재 상태가 있고 목표 상태가 있으면, 이 목표 상태에 도달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목표 상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있을 때 가장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내 인생에 대입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내가 과연 살아있다고 느끼나? 현재 내가 지금 점점 앞으로 좀 달려가고 있다고 느끼나? 점점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체감이 없으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뭔가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뭔가 가로막혔다고 느끼거나,
고착화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쳇바퀴 돈다고 느끼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좀 의문이 올라오거나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혹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살아있다는 느낌 마지막 받은 게 언제지? 이런 식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거나 또 다른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이렇게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에너지가.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쭉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뭐 장애물이 됐든 뭐 두려움이 됐든 가로막히는 순간 이 에너지들이 옆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뒤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옆으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은 맨날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뭐 좀 재밌는 일 없을까? 뭐 사는 게 좀 무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 또 심심한데 뭐 애인이나 사귀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혹은 이제 퇴행하게 되면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전 남자친구 잘 살고 있을까? 그때가 그립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앞으로 쭉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새 나가는 것들이 없고 오직 그 생각만 이제 머릿속에 가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선을 앞둔 후보라고 쳐볼게요. 뭐 이제 선거 날이 한 100일 정도 남았어요. 막 열심히 유세 활동도 해야 되고 인지도도 높여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밤에 잠들 때 아, 전 결혼 생활 그립다. 이럴까요, 과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 내일은 어떤 유권자한테 어떤 말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계획으로 이제 가득 차서 그 하루하루를 이제 보낸단 말이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 퇴행하게 된다던가 일탈하게 된다던가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를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되고 다만 성장한다는 느낌,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 이것을 체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사소한 것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내가 스쿼트를 10번 했다. 오늘은 한 20번 도전해보고 어제 내가 1km를 걸었다. 오늘은 한 1.5km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내 모습을 계속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격증에 도전해본다던가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해본다던가 도전해보지 못한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어떤 능력을 개발한다거나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좋고요. 뭐 제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글 쓰고 상담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물론 그 초반에는 굉장히 즐겁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재밌었는데 이게 점점 안정화되니까 이제 고착화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미도 없어지고 좀 한계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직감을 한 거죠.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동영상도 이게 어색하다 보니까 지금 수십 번 촬영하고 있고 편집도 굉장히 허리 아프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과정, 그 스트레스 안에서 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모든 놀이가 그래요. 모든 성장도 그렇고 도전에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도전이라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장애물 안에는 두려움이나 뭐 환경적 제약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 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게으르고 싶은 마음. 그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보니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느낌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안정된 직장에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회사 생활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안정화는 되어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탈을 꿈꾸거나 혹은 과거에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된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과거 결혼 생활이나 전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강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신다면 내 삶이 쳇바퀴 구르고 있는 건 아닌가, 정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요걸 돌아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그 안에 몸을 던짐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과거는 저 멀리 가 있고 나는 또 새로운 현재보다 더 나은 내 모습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저 역시도 이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도전을 계속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삶 안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 있으면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